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는 멘토가 참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분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지도 및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죠. 제가 이분께 진학 지도를 받았던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부모가 아이의 그 SAT 학원을 보내는 문제를 여쭤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학원 보내지 말고 캠핑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캠핑이요? 학원을 문의했는데 캠핑이라니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왜 그러셨대요? 네, 뭐 직접 한번 여쭤볼까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춘배 교육상담센터의 소장님이신 이춘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한 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생을 교육에 몸달아온 교육자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장로님 아까 저희가 그 인트로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요. 그 SAT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께 거기 보내지 말고 캠핑을 보내라고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SAT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것보다도 갈 사람은 가야죠. 네. 그러나 우선되는 게 있다는 그런 그 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러나 저는 그렇죠. 거기에다 하나를 늘 플러스를 합니다. 네. 그것이 자연교육입니다. 네. 자연교육은요, 우리가 이걸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그 말씀드린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라나는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아주 귀중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연 그래서 속에서,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우선 내가 얼마나 적은가. 작은가. 작은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 위대한 자연에서. 우리가 맞아요. 다 알지만은 네. 그랜 캐년 우리가 어른들도 가서 그 앞에 서면은 정말 그렇죠. 얼마나 내가 무기력하고 네. 얼마나 이렇게 적은 건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교육적인 목적은 그런 그 캠핑이나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산의 나무들을 보고 바위들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럭처된 그런 그 기구 안에서 그런 그 시설 안에서 하던 일보다 원체 다른 일을 그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얼마나 넓고 그렇죠. 깊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신비를 이 자연 속에서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 두 가지 우리가 동물적인 우리 인간 구성이 동물적인 거와 우리가 이성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이 발달은요 우리가 그렇게 스트럭처 돼 가지고 그렇게 그 가리키는 그런 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자연을 보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저 지경이 넓어지겠네요. 정말 바다의 그 광활함과 산 이런 걸 보면은 어디 그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 느낌을 그죠? 제가 간증을 한번 할까요? 저는 요즘도
저 사막을 달려보고 산에를 우리가 저희 그거 루핑하고 네.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물끄러미 앉아가지고요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앉아서 바다를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네. 거기서 또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갤럭시, 유니버스 이걸 보면서 그렇죠. 제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네.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네. 운전해 가지고 정말 저 그게 나가 가지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더 큰 그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배우는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우리 네. 인생에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우리 이춘배 장로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반짝반짝 프로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이춘배.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 현재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소장이시며 위주 한국일보, 중앙일보, 라디오 서울의 교육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어머니는 장로님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6.25 전쟁 때 전사하심.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것을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사범대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하심. 맨손으로 미국으로 도미, 미국 위티얼 컬리지와 대학원 졸업. 1976년 르 콘티 주니어 하이스쿨 교사와 1985년부터 JF 케네디 하이스쿨의 카운셀러로 재임하심. 은퇴 후 이춘배 교육상담센터를 설립하여 40년 이상 교육계에 몸담아오신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해오신 최고의 한인 교육 전문가, 교육계의 등불, 신앙의 멘토이신 이춘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아무래도 그 청소년 전문가시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징글징글 속 썩이는 애들 얘기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왜 안 듣는지 그 시츄에이션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디벨롭먼털 스테이지라 해가지고 성장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네. 그렇게 초중 고등 그때는 다 그 연령별로 자라나면서 네.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그 말 저희 부모님들하고 싸움하고 속썩이는 말 안 애들. 듣고 네, 속썩이고 네. 이러한 것들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학교에 9년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르치시면서. 고등학교에 21년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네. 그게 시작합니다. 예, 얘들 얘들이 좀 대개다. 미치기 대개다. 시작하는 거죠. 네? 정신없이 뛰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얘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아오던 애는 이런 애였는데 어떻게 해서 얘가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있고 문 열면 녹화 안 하고 문 연다고 저희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이런 거 시작이 중학교 그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퓨버티 피어리드 변화기입니다. 네. 걔들이 그게 이제 사춘기야. 사춘기죠. 사춘기가 시작되는 게 보통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예. 7학년까지는 아주 양이에요. 정말 네. 부모님이 정말 우리 애들 정말 괜찮다. 네. 잘 길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대꾸하고 대들고 나가고 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중2부터 그냥 내추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말 안 듣는 애들이 게. 정상이라는 바로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것이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때에 그 상황을 모르셔요. 네. 그렇죠. 애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죠. 바뀌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에 그 애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키는 게 나아요. 네. 부모님이 네. 아시니까 네. 그 일은 아니 얘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데 그 비키라고 그러세요. 걔네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야죠. 그거는요. 뭐 아주 부모님의 교육이 그때 난 시작된다고 봐요. 진정한 교육. 네.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좋을 때야 뭐 특별히 좋을 없어도 때는 그냥 말 잘 듣고 네. 할 때야 뭐 그게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거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럴 때 부모님이 일단은 좀 참으셔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 그래 발 한 발을 늘 뒤로 빼라고 그래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디 돌아서 나가서 저 부엌에 가서 디시워시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밖으로 나가시든가 스트레스를 딴 데다 풀고. 예, 그때 대화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때 그때 애들을 욱박지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거 애들을 끌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더 나쁜 일만 전개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대화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이거 싸움만 되니까. 예, 그게 서로 그것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쉬는 게 좋아요. 부모 쪽에서요. 그렇네요. 이제 보세요. 10분만 저 밖에 나가서 잔디 이거 물 주고 들어오면은요. 개가 옵니다. 와서 얘기 시작해요.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저 개들이 바뀌네. 보통 그 연구 보면은요. 분노 그 시기가요. 애들 그 이럴 때 분노 시기가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 정도 지나면 그렇죠. 괜찮은 거를. 근데 그거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부모가 그걸 옥박지르고 싸움을 풀으려고 하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하고 길을 확 죽여놓는 거는 필요 없어요? 저때 그 일은 하죠. 저도 많이 그거 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넷을 길렀어요. 네. 그러면 아시겠죠? 네. 저도 정말 애들 다루는 그 기술을 배우고 다 했으면서도 일어날 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다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다.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방식 내 사고대로 이렇게 끌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주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그거 해가지고 얻은 경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건가? 이거 그냥 하면 자기 신세도 편할 텐데.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을 텐데요. 중요한 거를 맞아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 공부해가지고 애들 공부만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요, 부모님들이. 사람들은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좀 넓게.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미안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건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탤런트를 주셨어요. 다른 탤런트를. 그렇죠. 다 달라요. 그걸 우린 교육계에서는 포텐셜이라고 이 잠재력이라고 그걸 얘기해요. 잠재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공부 하나 요만 그거 몇만 분의 1 정도의 그건데 그거 하나 붙들고 애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저는 많이 지금까지 봐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찾을 점이 뭔가 이걸 하나. 근데 공부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와가지고요 정말 한국을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런 훌륭한 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서 그걸 끌어가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요즘들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국민학교 나오고 농사 지면서 깨끗이 정말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저거 왜 공부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공부해서 저것도 더 나라 망쳐요. 동터리로 돼가지고 네. 그건 자기 한 자만 이거 하면 모르는데 그렇죠. 더 큰 온 영향력을 나라를 전부 그런 대로 나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거는요. 줄수 있으니까. 예, 아주 고약한 그런 그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소위 인류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사람들이 네. 왜 공부를 좀 잘하면 더 이렇게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학생들 때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선택할 때 그런 차이가 그래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살려면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조금 그건 우리가 편협하게 보지 말고요. 네.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저희 이렇게 일반적으로 펴서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한동안 사는 거 100년 산다 합시다. 네. 나와가지고 100년 살아가는데 그 나와서 사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행복이에요. 네. 해피니스예요. 네. 그렇죠. 각 사람의 해피니스. 네. 내가 즐기고 살면은 그걸로 족한 일생이 거죠. 족한 거예요. 맞아요. 뭘 다른 네. 걸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 추구인데 행복 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그 포텐셜, 그 잠재력, 자기 그걸 주신 살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탤런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이게 그 행복으로 이끄는 그 맞아요.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갈 길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그 좋아하는 그런 거, 네. 인트레스트라고 네. 그러죠. 자기가 뭐 해보고 싶은 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결정돼야 돼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는 애들 그 원서 쓰기 전에 애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 왜 대학 가려고 그러느냐? 왜 대학 가려고 그러느냐? 네. 애들이 알아요? 목적이 없으면 많이 몰라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공부 그죠. 공부하고 네. 저 하는 거 A 아니야. 학점 그러려니 A 하고 학점 가는 해가지고 그것만 알지. 네. 진짜 인생이 되는 길을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나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의 그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성 검사가 있으니까 적성을 테스트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운셀링을 하게 되는데 요는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이드하는 걸 헬프해 주는 게 부모님이에요. 네. 학교 선생님이고 사회 지도자들이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좀 차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점이나 학과 뭐 그런 데 대해서 그거 하는 건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뭐 입은 이미 풀리신 것 같지만 다 네, 풀렸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이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것이다. No. X. 나는 사막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100% 오케이.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네. 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도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아주 많이. 네. 여기는
모범자로 네. 보이시는데요. 어, 궁금해. 큰 옷. 네. 뭐가 이상하실지. 그 나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것이다. X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뭐 장로님 정말 그 전쟁도 겪으시고 파란만장한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막 정말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셨으면 더 잘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것 같죠. 어때요? 우리 요새 이걸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로또 맞아가지고 네.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더 그러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어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난 부러운데. 아니에요? 아, 네. 그 폐가망신하고 아. 막 또 근데 고생 엄청 하셨고 이렇게 고아처럼도 사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학생, 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경험을 참 많이 넓게 하라. 네. 될 수 있으면 경험. 제가 여름 방학 때 캠핑 가고 뭐 여행하고 네.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그것이 보다 넓게, 보다 깊이 경험을 하려는 거예요. 인생 경험을 네. 모르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려웠죠. 6.25도 네. 겪고 뭐 굶는 것도 거지도 해보고 그렇죠. 네. 말이죠. 깡통 들고 일제 시대도 일제- 겪어보시고. 예, 이 낙하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도 동령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네. 10살부터 고아가 됐으니까. 네. 고학하셨죠?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려면 그때는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거 학자금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가정교사를 네. 해야 되고. 돈도 그러니까 벌어보셔야 청년 되고. 그때 남들은 요즘 애들은 다 즐기고 파티 가야 될 그런 그 때에 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저 먹고 살고 학교 가고 뭐 그런 거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으면 좀 어때? 환경이 좋았으면요. 그런데 특히 제가 여기서 다른 친구들 만나면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는 군인을 학보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학보로 가가지고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네. 군인에. 수도사단에. 네. 1년 6개월 있으면서 수도사단은 그때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저 학보는 전부 전방으로 보냈어요. 후방에. 네. 그래 거기 가면은 훈련이에요. 늘. 네. 뭐 겨울 훈련, 여름 훈련, 꼭 전쟁 날 때 이제 훈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호독한 세게 그런 그걸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요. 네. 군대에서 경험이요. 참으로 나에게 지금까지 그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어디든가 처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게 생기고요. 네. 그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라. 군대를 네. 가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니까 네. 한번 가서 그 경험을 겪고 나오면은요 인생의 또 다른 면이 그 젊은 이렇게 고생은 있는 사서도 한다고. 사서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예, 네. 전 그러지 않아도 네. 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 고생이 전부 저는 네.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전부 이게 귀한 제 그 인생의 그 삶의 자산이 되신 거네요. 예,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사막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그걸 겪으셨으니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까 하겠지만 네. 땅 파면 거기 벌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벌레를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장로님 뭐 뵙기만 해도 생활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맞아요. 어린 저는 그런 시절부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그런 그 시기를 10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네, 지났는데, 네. 거쳤는데요. 그 다음에 청년기도 해서 가지고 이제 미국 오고 그랬는데, 걱정한 게 없어요. 여기 와서. 네. 장로님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세요? 우선, 가까이 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상대하는 건 전부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아이들이. 10대 학생, 네. 뭐 그 전에도 있지만은
그리로 일단 생각과 몸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저희 국민학교 1학년에 오고 얘기하는데 서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죠. 눈높이를 맞추는 바로 거래요.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 육체 외부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내부의 그 생각도 그 수준에 내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요즘 처음에 같은 건 대화를 좀 해보는 방법이 필요할까요? 응?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네.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눈높이랑 맞추려면 물론이죠.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 학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나서 온다든가 하여튼 걔에 대해서 이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그 학적부를 빼서 전부 봅니다. 얘가 그 싱글 페어런트에서 이제 자라서 이거 오는구나. 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너 어렵지. 그 다음부터 이제 카운셀링이 들어갈 때는 걔가 느낄 수 있고 걔가 겪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열면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죠. 마음문 안 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얘기는 다 해놨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그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아이들한테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관계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뭡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런 식의 어른들도 진짜 서로 대화하려면 정말 눈높이를 서로 맞춰주고 마음을 열어줘야지 열리는. 네, 그런데 그 대화의 그 태도는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지 않고는 그 대화를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얘가 지금 밥을 3일간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내가 배가 고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LA 그 길에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걸식하는 그런 홈리스들, 사람들이 홈레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터에까지도 제가 걸어 다녀요. 1시간. 그렇게 쭉 걸어가다가 하루는 비가 막 오는데 늘 앉아서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저 한 5m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굶으셨던 생각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라고 주고 간 일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공감을 하는 거는요. 문이 서로 열리는 거는 내가 경험을 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들 많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에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때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근처에도 못 가고 분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저는 늘 그 문제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만나서 한 마음, one accord,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그렇네요. 울어보지 않고 어떻게 웃는 걸 알겠어요. 자, 다음 질문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뭘까요? 저는 시간 그게 혼자 있을 시간 그게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나고 하게 되면은요. 저는 드라이브를 합니다. 드라이브. 운전하고 그냥 도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요. 남법 운전 이런 거요? 아니. 산 보고. 그냥 혼자 훌쩍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만 나가면 여기 사막이 있어요. 벌판에. 내 인생을 거기다 놔보는 거예요. 우리 고회적인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말이죠. 사는데 그까지 그렇게 진짜 아까 캠핑도 얘기하셨지만 그 넓은 자연 앞에서 이렇게 서다 보면 진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얼마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많이 네. 풀릴 것 같네요. 네, 자신을 아는 거 참 중요한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자신을 알라고 그러고 저희 코란에서도 자신을 알라고 네. 그러고 뭐 그 종교마다 그렇죠. 자신을 알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아, 나 잘났고 나 되게 크다 이렇게 느낄 때보다 내가 참 작구나 라고 느낄 때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채워져요. 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네. 그게 부인하는 건데 그러면은 들어와요. 이렇게 네.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네. 우리 네, 마음은. 내 자신의 예. 것을 비웠을 때 비우고 낮추고 비울수록 예. 더 귀한 우쭐하고 것으로 다닐 때는 그거밖에 없고 네. 뭐 제가 다른 거 생각이 안 돼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우쭐하고 다니는 네. 사람들은. 예. 그리고 저희 마지막 질문이 장로님 나도 좀 이상한 데가 있다. 근데 많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어. 이상하세요? 뭐예요, 장모님? 네. 보기는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제가 식사할 때는요. 본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